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음기가 강하다, 음적이다, 음성적이다는 표현들은 모두 밝고 명랑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인데요. 그늘지고 음침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음양의 기운을 타고나는데요. 유독 음의 기운을 많이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양이니까 음기가 조금 채워져야 좋으며 여자는 양기가 있어야 좋은 것으로 봅니다. 여자는 음에 속하는데요. 여자 사주의 음기가 강해지게 되면 조화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색기와 음기가 강한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주는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운명이므로 음기가 강한 사주에 해당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잘 울고 잘 웃으며 눈물과 정이 많은 성향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이런 면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경향을 보입니다. 태어난 달이 겨울이면 음중의 음을 타고난 운명이므로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지혜가 있지만 너무 음한 기운으로 인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신비스러운 매력이 있지만 비밀이 많고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음침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 사주는 우울증이나 삶의 피해를 겪게 됩니다. 또한 양기의 도움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활동이나 진행하는 일이 성취, 인간관계, 연애나 결혼, 이성문제 등이 안정적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타고난 순수함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예쁜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뜻대로 연애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극단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주는 애정과 관련돼서 음기를 발동하게 되는데요. 색을 탐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풍류나 주색에 빠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에게 안주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복잡한 이성관계나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주는 마음 수양을 하면서 삶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개운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을 권합니다. 생활 방식에서 붉은색 띠는 소품과 남쪽을 사용하며 불의 속성과 환경을 가까이 하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고 기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수가 많은 사주는 음기가 강한 유형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양기를 충전하기보다는 조금씩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기가 강한 사주가 너무 지나친 양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 또한 삶의 풍파와 당황스러운 일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적당히 흡수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음기가 강한 여성은 색기 있는 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색기란 무언가 확실하게 눈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글이나 말로 설명을 하기엔 참 애매한 것입니다. 향기 있는 꽃과 같은 색기가 있는 사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섹시해 보이는 외모이거나 상대가 색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오묘한 매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홍염살은 도화살과 얼핏 닮은 모습인데요. 운명에서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염살은 도화살만큼 강한 기운은 아니지만 귀엽고 애교가 많다고 보는 신살인데요. 여성스러운 매력을 물씬 풍기는 요소이기 때문에 색기와 비슷한 매력을 발산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화살은 색기 있는 표정과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지 말고 잘 풀리는 도화가 좋은 도화입니다. 도화살이 너무 많으면 명주가 오히려 도화살에 묻히는 형상이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 악연, 배신, 스캔들, 위험한 사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도화살이 합이나 형이 되면 새끼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작용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애를 받아 스토킹을 당하거나 마음이 없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 사랑을 하는 등 운명에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꽃이 너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가 너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새끼의 또 다른 요인은 오행수와 사주역학의 꽃 식상입니다. 물은 음기이자 휴식, 새끼, 복잡한 이성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사주에 물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사주역학적으로 물이 많은 사주라고 분류하는데요. 물이 많은 사주는 어딘가 모르게 새끼가 느껴지며 운명에서도 색정에 관련한 일이나 환경과 인연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특유의 음기를 발휘하여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며 색을 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식상은 자식을 낳는 용도로 쓰이지만 자신이 가진 끼와 재주, 매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속마음을 표현하는 소통구의 역할을 하는데요. 새끼가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사주를 판단하는 2가지 방법을 보면, 첫째, 태어난 월에 해자축이 있는 경우나 둘째, 사주팔자의 오행수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주학에서 보았을 때 가을과 겨울은 계절적으로 양기가 소멸하고 음기가 발동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양적인 것, 즉 공격성, 저돌성, 남자 등과 인연이 어려워지는 때를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많은 사주는 남자와의 연애, 남녀관계에서 2가지의 극단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하나는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색을 탐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운명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 많아 너무 차가워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 색에 무감각한 운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많은 사주, 또 색을 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화류계나 음지와 관련된 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돼서 요식업이나 물과 관련된 일과 인연이 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하지만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주인 사람은 연애가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바깥으로 겉돌게 되는 방황의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사주학적으로 물이 많은 사주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남자 인연이 많이 발생하는 팔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물이 많은 것이 오히려 남자 인연에 해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주는 한눈에 봐도 물이 매우 많은 사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급 유흥업 여사장 사주입니다. 태어난 시기가 음기가 가장 강한 자월인데다가 깊은 밤이고요. 물이 많은 사주, 음기가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지에 강한 양화인 사화가 놓여 있지만 사주의 전반적인 기운이 음기가 강하므로 그리 많은 활동력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른쪽 사주는 2번 이혼한 남명인데요. 참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주입니다. 수다 사주에 간목 식신도 천간에 떴습니다. 임자일주의 간여지동과 강한 비겁으로 인해서 타협하기보다 자신만의 특색과 고집이 확실하고 수의 특징인 정신과 내면의 힘이 강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잠이 원진입니다. 잠이 원진이 미토 정관격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